포토샵 일러스트레이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포토샵에서 자바스크립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주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빨간 또는 검은 원들하고 디버깅이라는 글자를 제가 포토샵을 잘 못 써서 다 코드로 스크립트로 다 새겼는데요. 오늘 하여튼 이런 모양, 이런 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본 과정에 디버깅 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한 25개 정도 스크립팅 관련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장 힘든 게 디버깅일 거예요. 뭔가 작동은 하지 않고 또는 뭔가 오작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찾기가 썩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하는 어떤 주제나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증세를 보이면 아, 여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직감적으로 떠오르긴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힘들다는 거죠. 예,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수학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수학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들을 하나의 원주상에 일련해서 그리려면 요 각각 그려야 되는 좌표를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원의 중심좌표, 이 중심좌표들을 계산해서 반복문으로 쭉 360도 돌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사인, 수학시간에 배웠던 또는 코사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부는 사인이니 코사인이니 같은 삼각함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검은 큰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치면요. 검은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원의 XY, 중심의 XY 사실은 중심은 아닌데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은 저도 포토샵을 처음 써서 어떤 객체를 클릭을 하면 앵커 포인트인가요? 기준점, 이 원의 기준점은 좌측 상단이 됩니다. 뭐 렉탱글도 그렇군요. 저는 원의 중심 좌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고 이 원의 바운딩 박스의 좌측 상단점이 기준점이 되는군요. 그래서 뭐 일단 설명은 원의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점을 기준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나 똑같은 거니까 이 원의 중심점 x, y를 구하려면 삼각함수를 써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게 x축이고 이게 제가 그림을 좀 y축이라 그러면 요 원을 이렇게 있는 중점을 연결한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x축과 수직으로 내려 쓰는 선분을 그리면 요 값이 x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와서 요 값이 y 값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그려야 되는 원의 중심점 xy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 중심점이든 바운딩 박스의 좌측 상단점이든 뭐 일관되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수학적 표현에 의해서 중심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이니 코사인이니 같은 삼각함수를 아셔야 됩니다. 구글에서 사인, 코사인 이렇게 치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 사인, 코사인 싫어라고 이 영상을 닫아버리는 분이 있으실 텐데 절대 닫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미지 뭐 사실은 검색 결과 글자로 된 검색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이미지로 쉽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띄워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원주를 쭉 돌면서 요 점점들을 세로 그릴 작은 원들의 중심점이 될 건데 예를 들면 여기가 중심점이라 그러면 요 중심점에서 x축, 이게 x축입니다. x축으로 수직인 선분을 내렸을 때 요 선분과 화살표 선분과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 각도죠. 그래서 선분 이름을 지어 볼게요. 요게 1번 선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2번 선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3번 선분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라는, 여기 세타는 이루는 요 각도죠. 사인 세타라는 의미는 3번 선분의 길이 분의 1번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는 의미는 삼각형의 각 변들의 길이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것은 3번 선분 분의 1번 선분의 길이 비율입니다.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3번 선분 분의 2번 선분의 길이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일단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코드에서 설명할 노테이션을 한번 써보죠. 그래서 요 길이가 x이고 요 길이가 y 길이인 셈이죠. 요 좌표가 x, y고 요 원점이 0, 0이라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요걸 z라고 해봅시다. 사선으로 이루어지는 걸요.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z분의 y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y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y는 다르게 표현하면 y는 z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라는 선분, 요 원의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알고 기울어진 그 선분의 각도를 알면 y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습니까? z분의 x라고 했죠. 그럼 똑같이 x는 z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맞나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인 코사인 세타의 의미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사인은 s 이렇게 쓰죠. 필기체로. 코사인 c는 이렇게 쓰고요. 탄젠트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인은 요렇다고요. 그래서 빗변분의 서 있는 변의 길이 b, 코사인은 요렇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누워있는 변의 b, 탄젠트는 누워있는 변분의 서 있는 변 t라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따라서 어느 선분들 간의 길이 b인지 처음에는 그렇게 외웠었죠. 예, 그럼 지금부터 코드를 한 줄씩 늘려가면서 아까처럼 원주 상의 작은 원들을 그려보겠습니다. Add document add 해서 새로운 다큐멘트를 열죠. 500 by 500으로 문서를 엽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다큐멘트 문서의 pass items. pass items에 대한 설명도 몇몇 영상 뒤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rectangle이나 circle, 여기는 circle이 없고요. ellipse, 타원이라는 패스 아이템이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패스 아이템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수작업으로 그리시는 많은 도형들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ellipse입니다. ellipse는 요 앞 XY가 좌측 상단에 XY 좌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가로지름, 세로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ellipse라 그러면 타원이니까 타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놈의 바운딩 박스가 있으면 좌측 상단이 x, y가 되고요. 이게 x, y입니다. 각각은 가로지름, 세로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일립스 패스 아이템 만들어주고 서클이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5. 그래서 누르면 새로운 다큐멘트 열리고 새로운 도형이 하나 그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점의 좌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예, 방금 새로운 도형을, 일립스 도형을 한번 그려봤으니까 지금은 아까처럼 원주상에 있는 작은 원들을 그리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 원을 하나 그리던 것을 주석 처리하고, 이놈을 그릴 텐데, 설명을 드려보죠. 지금 circular circle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고요. 원주상의 원이다라는 뜻인데, circle가 파라미터 4개군요. 이 파라미터 4개는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큐멘트가 열리면 이 원주상의 원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원주상에 이렇게 원을 그려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중심되는 원의 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중심되는 원의 좌표. 그래서 이 중심되는 원의 XY가 센터 XY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센터 XY가 되는 거고, 이 원의 지름이 radius. radius가 지름이 아니죠. 반지름이죠.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
그리고 이 사이즈라는 것은 요 그려지는 작은 원의 지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면 원을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반복문을 돌려야 되니까 for 반복문을 쓸 겁니다. 그래서 앵글이라는 변수를 0부터 15도 정도씩 돌려보죠. 그래서 360도보다 작을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돌아갈 텐데 여러분 파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3.14, 15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 있죠. 요 놈은 각도를 매기는 라디안 방법이라고 하죠. 레디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30도, 60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디그리라고 하죠. 디그리. 그래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디그리라는 방법도 있고 라디안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라디안 방법을 씁니다. 그 라디안 방법이라는 것은 파이가 어떻죠? 파이가 3.14 어쩌고인데 이놈을 디그리로 표현하면 180도라고요. 그러면 360도 디그리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60도라는 디그리 표현이 익숙해서 디그리로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근데 실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라디안 값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주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파이 대 2파이가 360도라면 1도는 x 디그리, x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죠. 1도는. 그 x 라디안은 1도. 이렇게 비례식을 따지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라디안 x니까 360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글, 라디안, 디그리로 나온 앵글에다가 요 값을 곱해 주시면 돼요. 요 설명 이해 못 하셨으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우리가 쓰는 디그리 각도에 360분의 2파이, 파이라는 상수죠. 매스라는 클래스, 요 놈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되는 클래스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매스라는 클래스의 pi라는 값은 우리가 말하는 파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2파이 나누기 3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그리에다가 2파이 나누기 360을 해주면 라디안이 됩니다. 그 놈을 라디안 앵글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림 복잡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코사인 함수를 써서 그래서 이때까지 내용을 다 정리하면 요 큰 원의 중심이 센터 xy죠. 센터 xy.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작은 원의 요 중심점은 센터 x에 x를 더하고 센터 y에 y 값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 x에 x를 더하는데 그 x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함수를 써서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앵글 해주면 되는 거예요. y 값은 반지름 곱하기 사인 앵글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요 세 줄은 이해를 못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만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을 주시면 영상 댓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xy 값이 정해지죠. xy는 반복문을 통해서 그려야 되는 작은 원들의 중심 좌표입니다. 그죠? 그 놈을 패스 아이템즈 일랩스 해서 대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원이 그려지고요. 지난 영상에 했던 make color라는 함수를 통해서 fill color, stroke width라는 프로퍼티를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make color라는 함수도 카피해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실행을 해볼 텐데 일단 요 주석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일러스트레이트 상에서 원들이 하나하나 그려지겠죠. 새로운 다큐멘트 열리고 원들이 쭉 그려질 겁니다. 아니네요. 제가 함수를 만들기만 하고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군요. circular circle에서 센터 xy를 250, 250을 하고요. radius는 한 200 정도 주고요. 작은 원의 사이즈를 한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실행을 하면 새로운 다큐멘트 열리면서 원들이 이렇게 쭉 그려질 겁니다. 좌표 원점이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디버깅 관련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디버깅 한다는 말은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인데, 어떻게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변수 값을 오타를 이렇게 잘못 쳤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앵글. 잘못 쳤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잘못 치면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화면 상황에서는 응답 없음이라고 윈도우 타이틀 바에 나오면서 계속 모래시계가 나오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오면 하단에 아웃풋 창, 프로블럼즈 창, 디버그 콘솔 이렇게 쭉 있는데 아웃풋 창에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angle이라는 게 undefined 되어 있다. 언제? 어디에? 7번째 라인에 칼럼 하나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차라리 쉬워요. 런타임 에러라는 말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런타임 에러가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행 과정을 중지하시고 그리고 그놈을 적당하게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제가 모아서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게 뭐죠? 이렇게 alert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죠. alert라는 함수를 쓰면 중간중간에 윈도우가 열리니까 중간중간 과정을 한 스텝 한 스텝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다큐멘트가 열리면서 새로 생긴 원이 450, 250짜리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 과정은 불편하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작업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면 일단 alert를 주석으로 맞고요. 요 문장이 있습니다. $.writeln 또는 뭐 wri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적용되는 함수인데 그 안에 어떤 파라미터를 적어주면 이게 뭐 정수값이든 문자열 값이든 그 값은 밑에 있는 창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이 쭉 그려지면서 그 중간중간에 XY 값이 밑에 있는 디버그 콘솔이라는 곳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writeln이라는 함수를 써서 중간중간 결과 값을 보는 것도 디버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변수 값이 내가 생각했던 값하고 비슷한지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통합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디버깅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 하면요. 왼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 벌레 있죠? 이게 디버깅 창입니다. 그죠? 디버깅 창을 눌러 놓으면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문장부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면 숫자, 줄 번호가 나오는 바로 옆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점이 생기죠? 클릭을 하면 빨간 점이 생기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빨간 점이 지워집니다. 그 빨간 점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는 한 줄씩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그 지점에서 대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러 개 설치를 해둬도 돼요. 일단 뭐 이렇게 2개만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F5 실행을 누르면 요 위에 있는 버튼들이 생기죠. 이 버튼들의 의미는 빨간 사각형은 실행을 중지하라는 거고요. 노란색은 처음부터 다시 리스타트 하라는 말이고요. 파란색 실행 버튼은 이제 컨티뉴 계속하라라는 말입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으면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3개가 중요한데 일단 요 세 번째 버튼 Step Into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한 줄씩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Step Into고요. 요 왼쪽에 있는 것은 Step Over죠. 건너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Step Into는 내가 만든 함수 속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Step Into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서클 함수로 들어가죠. 이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한 줄씩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makeover에서 또 makeover 속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한 줄씩 실행하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변수, 즉 함수들에 쓰고 있는 변수 값은 왼쪽에 variables라는 창에서 다 나옵니다.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C라는 변수도 화살표 클릭하면 내부 값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실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변수 값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circle이라는 변수가 패스 아이템 중에 ellipse죠. 그러면 그놈의 값이 쭉 나옵니다. circle에 앵글도 있고요. circle에는 또 내부 프로퍼티가 눌러보면 쭉 있죠. 우리가 이 중에 쓰는 것들은
fill color라는 거 쓰고요. 또는 뭐 stroke width라는 거 쓰죠. 그래서 실제로 디버깅 하면서 각각의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버깅 과정을 코딩하실 때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텝 인 툴 버튼을 눌러볼 텐데 한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다음에 메이크오버를 들어가기 싫으면 그때 스텝 오버를 하시면 돼요. 그럼 메이크오버를 들어가지 않고 바로 수행을 맞춰줍니다. 근데 지금 앵글이 반복문이 여러 개가 있죠. 이걸 하나씩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컨티뉴 하시면 돼요. 컨티뉴 하시면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귀찮으니까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없애주고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네요. 없으면 실행 버튼 눌러주면 끝까지 다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로 가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예, 지금 오늘 서클 그리는 거 보여드리면서 삼각각 함수를 설명드렸는데 사인 코사인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하는 법 설명드렸습니다. 디버깅 하는 법은 조금의 적응 과정 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하여튼 요 variables라는 탭을 잘 쓰시면서 디버깅을 한 번씩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우리가 원들을 그리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그 함수를 만든 이유는 여러 번 쓰려고 재활용하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원들을 아까는 원주 하나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한번 해보죠. 이런 반복을 한번 해보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circular circle 이라는 함수를 반복문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디스 반지름을 변경시켜가면서 뭐 작은 반지름, 큰 반지름 이렇게 쭉 그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코드가 요 새로 추가되는 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는 뭐 이와 같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서 뭐 여러 변형을 한번 주시면서 자유롭게 한번 그림을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적 감각이 없어서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예쁘게 그릴 수가 없군요. 뭐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몇 개 이런 뭐 렉탱글이나 서클 여러 가지 패스 아이템들이 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패스 아이템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